지금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중앙위원회 제64차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사업 및 근본 세월호 관련해서 어린 생명들이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인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 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또 묵념. 바로 음향실에서 묵념이 아직 안 됐나 보네. 다음에 이문에는 행진곡 꼭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의 농정곡을 제창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손 높이 들고 힘차게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담대없고 깃발만 아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리. 산자여 따르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수원노동조합 중앙위원회 64차를 개최를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군 각지에서 또 이렇게 현장 사실 많이 바쁘죠. 그런데 대의원대를 앞두고 이제 또 오전엔 중집회의를 했고 이제 중앙위원회의 생각을 모아서 대의원대 임할까 합니다. 작년 한 해도 그랬지만 올해 한 해는 상당히 파고가 예고되어 있고 우리 내부도 대중적 사업, 대중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업들이 아마 차곡히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급단체 교섭권위, 그 다음에 성과급 공동분배에 대한 또 찬반 투표,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의 이제 규약도 규약 규정도 한번 해서 그래서 올해는 대중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대중적으로 조합원과 함께 돌파해야 될 사업이 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중앙집행위원회의 상급단체에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상급단체에 대한 가입을 하자. 그리고 그 시기와 방법은 위원장한테 위임한다는 내용을 했고 여기에서 또 중앙위원들의 또 다른 결의를 해서 힘차게 대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대는 실제로 회의 규정상 미리 안건을 제출하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현장의 요구가 공통 안건은 뭔가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심사숙고를 해서 대의원대에서 긴급동의로 해서 거수하고 또 뭐 안건 다뤄지고 안 다뤄지고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좀 생략하고 본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여러분 앞에 정리해 온 그런 회의 각 본부에서 올라온 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채택해서 공고할 때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할 건데 공고할 때 바로 반영해서 공고를 하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중앙위원회를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모든 얘기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대중과 함께 돌파해야 할 사업들 그 사업의 토론도 좋지만 토론 후에 힘찬 결의를 담아서 대의원대에 임할까 합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가 좀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한 해를 전진하는 우리의 좋은 생각을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중앙위원 52명 중 44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개회에 앞서 저기 실상은 녹화를 하니까 저번에 중앙위원회대로 녹화를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고요. 사찰은 조직국장 있나요? 아니면 사무처장은 회의원이지. 그러면 복지국장이 사찰해서 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개회를 하겠습니다. 52명 중 44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참석이 되었으므로 제64차 중앙위원회가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안건은 14년차 대의원대를 앞두고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고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토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다 더 다른 안건을 넣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회의 순서대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4년차 대의원대의 자료는 여러분한테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한 건 사실은 회의 자료가 금요일날 우리 대대 자료, 중앙위 자료, 중집 자료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미리 여러분한테 도달되게 해야 그 회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상임이 아까 오전 회의에서 중집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또 한 번 더 중앙위원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 자료는 내일이나 수요일에 쭉 나눠주고 어떤 본부에 갔더니 그거 대의원만 나눠주지 말고 전조합원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조합원에게 회의 자료를 공유할까 합니다. 유인물에 보는 것처럼 13년도 주요 활동 실적에 대해서 사업 방향은 5대 집행부 사업 방향을 다뤘고 그 다음에 주요 실적은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다뤘고 이 주요 실적에 대해서 안에 세부적으로 현황과 진행 내용을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주요 실적에서부터 하나씩 다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하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 한 건씩. 예. 사무처장이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자료 작성하면서. 예. 전체. 예. 예. 전체 이 회의 구분 없이 이 내용 작년 주요 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바로 시작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이해 없습니까? 네, 바로 그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작년에 우리 직원 이사회
중간에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뭐 우리가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4지망은 우리가 그 강제 인사이동으로 봐야 되지 않나 노동조합에서. 그래서 지금 4지망까지 포함했을 때 작년에 많은 인원이 자기가 원치 않는 사업소를 갔어요. 대부분의 4지망은 그래도 또 회사에서 주장은 그게 강제 인사이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들이 4지망에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인사이동을 시키고 나서 그게 강제 인사이동이 아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4지망에 적었던 사람이 인사이동이 됐으면 우리 노동조합에서 4지망까지도 강제 인사이동이라고 치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노동조합을 믿고 따라줬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그 원산 복직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는 질문이었고 하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위원회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자기 의사에 반하는 인사를 강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총회 때나 쭉 다 설명을 했듯이 결과적으로는 한 10명의 강제 인사이동이 특히 좀 울진과 가까운 월성에서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울진의 사정도 또 존재하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정해진 울진에서는 매년 몇 명 정도를 정기 순환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또 울진 내부에서의 순위가 또 울진 내부 노사가 또 정하는 면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 울진과 잘 상의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여전히 그럼 그 10명이라는 게 어떤 걸 10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지망을 썼지만 결국에 우리가 현장에서 인사가 발령지를 날 때까지 토요일날 일요일도 저희가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인사를 하면 무수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의사가 A인데 B로 보내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 쪽에 얘기를 해서 걸러내고 한 거거든요. 근데 중앙에 포착되지 않고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예. 네, 제가 판단하기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우리 조합원 인사이동 시절에 자기 신고서를 다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신고서를 쓰면 무조건 사제만까지는 어느 사람도 다 찍어야 됩니다. 근데 난 10명이라는 수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발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15년째 인사이동 때문에 사제방을 썼던 사람들. 근데 난 10명이라는 수치를 나타내는 게 도대체는 현장에서 지구현장 활동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노조가 직접 연락이 온 그 데이터만 10명이라고 하시는 건지 실제로 우리 전체 한손 노동조합에서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저지를 못 막았던 사람 10명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지금 계속 우리가 사지만까지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 인사의 사측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구 단위에 엄청난 양이 사지망이 적고 본의 아니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자기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떤 항목에도 사지망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기 신고도 1지망, 2지망 정도로 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지망, 2지망을 적지 않았는데 인사이동이 났을 때 그게 우리가 강제 인사이동으로 취급을 하는 거지. 지금은 환경이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만들어놨는데 4지망까지 적고 그 원하는 데 갔다 해가지고 노동조합에서 강제 인사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현장 조합원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10명이라는 데이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좀 기획처장이 좀 보완 좀 해주실래요? 그거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제일 그 지적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자기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이동이다 하는 부분들이 사실 그때 중앙위원회 때 중앙위원들이 결의해 주신 내용 자체가 순환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제되지 않게 한다. 그런 것들이 전제였죠. 물론 뭐 거기서 문구가 하나씩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뭐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어느 범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 4지망에 대한 것은 원자력 직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1, 2지망만 써라 했을 때 원자력 직군이 뭐 본사라든가 혹은 뭐 자기 원하는 사업소 하나만 찍고 나면 나머지 실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명시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직군에 한해서는 3, 4지망까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15년 차에 대한 선순환을 중앙위원회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 6월, 7월 되면 일정들이 전부 공지가 될 건데 내년 한 2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2월로 지금 단협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2월 초순이나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발령을 끝낸다는 목표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강제가 그렇게 많이 되었다. 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포착한 부분이고요. 저희들한테 포착되지 않은 부분을 나중에 이제 언질이 들어와서 파악된 부분이고요. 자기 신고를 쓰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회사 인사처 쪽에서도 자기들이 한 명 한 명 위에다가 뭐라 합니까? 망에다가 띄워놓고 각 사업소에서 온 대표자들이 한 명 한 명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본의 아니게 계속 대기를 하면서 가서 같이 참관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뭐 불쑥 쳐들어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강제되지 않는 15년에 대한 순환을 받아들인다는 게 전제가 있다면 그 전제 외에 나머지 부분은 강제가 많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네, 좀 보충 좀 하면은 실제 이제 이 전체적 이 틀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전 직원을 다 자기 신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지망에 대한 사지망까지의 문제 그런 것들은 내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검토를 할 때 그것을 회사랑 또 협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예. 간단히 하나 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발 같은 경우에 15년 차 개천만 해도 6명이 전산파트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빠지기 위해서. 자, 그것도 15년 차 이상 되시는 분 발전부 6분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분명히 이번 이동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에서 제대로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걸 반성을 해야지만 내년에 더 우리 조합원들이 따라줄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는 거지. 그 데이터 10명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에 진짜 쉽게 말해서 우리 이발 단위도 그런 상황인데 다른 사업소들은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10명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 적응을 했을 때 우리 현장 조합원들 동력을 이끌어서 정말 저지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올해 우리가 순수한 저지를 못했다 인정을 하고 내년에 우리 이런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못 막았지만 내년에는 꼭 막을 수 있도록 우리 동기들 부탁한다. 조직에 좀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 조합원들 믿고 따라야지. 이걸 실제 자격신고 다 시켜놓고 나서 사지망에 보냈다 해서 그 사람 우리가 강제 이사회적으로 취급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노동조합이 계속 회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 신고서를 제출 안 튼지 혹은 1지망, 2지망 정도만 우리가 받아서 처리해야지만 정말 우리가 그 순수성을 이동의 강제 이동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총회 때도 얘기했지만 저 스스로도 흡족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차에 대한 이제 선순환을 인정하니까 이제 볼멘 소리들은 있죠. 왜냐하면 자기 리셋을 하기 위해서 발전부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그다음에 예, 그런 것들은 자기가 이제 이게서 15년 차를 이제는 피하기 힘들겠구나. 라서 해서 대비하고 다른 사업소로 갔다 오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예. 위원장이 간단히 마치고 우리 조합원들이요. 예. 10명이라는 수치를 말하고 나서 예.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10명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저는 이야기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명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말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엄청난 인력이 본의 아니게 강제인 사용이 됐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그 10명이라는 소수만 이야기해버리니까 현장의 직원들이 되게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이동이 많이 됐는데 10명밖에 노동조합이 주장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도 마치고 나서 직원들이 많이 좀 불만 토론을 했어요. 왜 10명밖에 안 되냐.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도 간 사람이 많은데 10명이나 데이터에 대해 의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긴 갔어요. 가긴 갔고 그것이 강제 이제 15년 차라는 선순환을 이제 받아들이고 자기가 어떤 방향을 찾은 사람들이 이제 보통 컴플레인을 하긴 하지만 없었으면 좋겠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까지 한다면 꽤 많아지겠죠. 일본에 인사 많았으니까 자기가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느 부서하고 컨택을 하고 그러면 오케이, 이쪽 부서에서 오케이. 또 중앙에 전화가 많이 오는 건 보직이동 요청서를 쓰지 않아준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메일을 제가 책임도 못 지길 회사 간부들이요 그렇게 막지 마라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길은 우리들이 터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예. 하늘본부위원장 진항철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 관련된 논의는 서로 간에 생각하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좁혀지지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게 사람이라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 이렇게 조합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말로 이렇게 옥신각신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좀 이렇게 솔직한 단어를 사용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인사라는 건 어차피 강제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데 강제 안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서로 좀 조심을 했으면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말고도 그때 논의되었던 울진 성격 가점에 대한 것이 지금 중앙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근데 이런 인사의 문제를 전사적으로 어떻게 풀려고 하면 어찌됐든 합리적인 인사 제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울진 승격 가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울진 승격 가점으로 유도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5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폭적으로 해서 울진에 가면 승격이 대폭되는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사 쪽하고 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리적 인사안 그리고 중앙이 결의였죠. 중앙의 또 마지막 결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인사안을 울진에서 제출한 것은 장기적 검토를 한다는 우리가 결의였잖아요. 그래서 이 인사안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최남철 위원장이 한번 다니셨죠.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 잘 얘기를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꽤 있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건 충무이업체에서 전 조합원 단위에 순회해서 의견을 묻고 토론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질문한 것하고 좀 상반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좀 준비하거나 이야기하거나 뭐 이렇게 회사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런 적이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내용에 대한 건 뭐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건데 뭐 그것이 위원장님이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회사하고 토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건지 아니면 성격 가점에 대한 거는 몇 번이나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지 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 할 건지 뭐 이런 내용을 원하는 거지. 그 내용이 어떻고 뭐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지만 뭐 안 좋은 부분이 아닌 거는 이제 논의해서 빼거나 넣거나 뭐 이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니니까 그 확실한 그 어떤 과정을 거쳤고 안 거쳤다면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합변을 도출해낼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니까 좀 대답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울진승교 거점은 초간고시예요. 실제로 초간고시에 대한 안들이 나올 때 그 시간까지는 해내는 게 우리 스케줄이고요. 말씀을 하십시오. 보충을 제도 개선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얘기를 했었고 지금 취업 규칙하고 이번 달 말에 이사회에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울진에서 전사 이동안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근래에는 검토를 손을 못 댔었습니다. 워낙 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대연대회 끝나는 대로 어차피 6월 말 7월 초 중에 그 매년 인사, 그러니까 올 연말에 인사 진행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년 2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초쯤에 이동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6월 중에 협의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연대회 끝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한올 다른 건으로 해서 다시 질의도 되겠습니까? 예. 한올 일발의 손주택입니다. 저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서 현재 김영재 우리 분과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3월 25일까지 뭐 최고서를 법원에 제출행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보다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전노조 현재 그 진행 소송에 대한 진행 사항과 그 이후에 한선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과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고. 소송관련입니다. 15일까지 모든 그 서류들이 이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통상임금 그 소송 속가 산정 관련해서 우리 그 급여 상여 명세서가 이제 모두 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6월까지 이제 모든 것이 계산이 정말 되면 우리 속가가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가 산정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하고 아마 이제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계산해 가지고 우리 속가가 가계산돼 가지고 지금까지는 그 소송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속가가 이제 정확하게 산정이 되면 8월 15일까지 다 넣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지금 이제 다 택배로 해서 보냈습니다. 아니 5월 15일이요. 5월 15일까지. 네,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그 우리가 그 맡긴 그 법원 그 변호사하고 판사죠. 법원하고 이제 서로 이제 의견 나누면서 조율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회사 측과 이제 회사 측에서 속가 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아마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템이 큰 이제 이슈가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제가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속가 산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 우리보다 먼저 한 발전산업노조에서 진행된 사항이 아마도 한 8월 이후인가요? 그때쯤 되면 1심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대략적인 건 큰 틀은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회의 자료에 그 페이지가 4개째 있잖아가지고 좀 애매모호한데요. 앞으로는 페이지 좀 확실히 좀 읽어주시면. 네. 지금 보면은 이 페이지 몇 페이지 모르겠고 아무튼 가나 다나 마바 사 잠정하게 한 현장 설명에 보니까 일단 여기 저희 한강에 김영배 기획처장이 오셔서 현장 설명을 했는데 우리 한강은 현장 설명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기획처장이 오셔서 여기서 회의 끝나고 나서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와서 했는데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가보면 자 다항 아랫부분에 직원 인사이동 기준 TF 협의 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두 번째 보면 근고리 블록 운영인데 노조는 블록 제한 해제를 요구했고 협의 결과 노조안 수용으로 되어 있고 비고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때 고리하고 월성간 그때 블록은 해제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수역 같은 경우에 우리 화천부터 팔당까지 한강계가 하나의 블록으로 설정돼 있는 것은 이건 불합리하다. 우리 수역은 화천, 의암, 청평, 팔당, 그러니까 춘천 5개 발전소가 전부 다 다국적 설비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설비가 달라.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 분리해주지 못한다면 적어도 경기권과 강원권 정도의 블록으로 좀 축소해달라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우리 한강수역 본부는 하나의 본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노조안 수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노조안을 할 때 우리 한강부분은 다루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주시고요. 적어도 그 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비고란에 한강수역의 경우 이 부분은 왜 안 됐다 이런 부분이 명시되는 게 명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중앙에서 우리 한강수역 본부의 그 부분 경기권, 강원권 사업소별로 분리 못하면 경기권, 강원권 정도를 분리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저희 부분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요구는 했었죠. 예, 했었는데 안 되는 거고 회의 자료가 좀 그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추후에도 올해도 보완해야 될 과제로 알고 있고요. 요것은 분명히 비고란에 명기해서 회의 자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쇄에 아직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 보완해서 내려고 하는 거니까요. 우리 수력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기록해서 하겠습니다. 박민철. 예, 월성. 예, 월성 일발의 박민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논의하고 있는 요게 결국은 대의원대 회의 자료로도 들어가는 거죠, 부장님. 그러면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면 제1호 안에 보면 주요 실적의 두 번째 직원 강제 인사 이동 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체만 누가 봐도 강제 인사 이동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 12여 명, 10여 명이 될지 20명이 될지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이 제목 자체만 보면 당연히 강제 인사 이동을 막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하려면 2014년 직원 인사 이동이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요. 예.
그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그 기획처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의장님도 분명히 할 때 마지막에 한 12여 명이 포착이 안 돼서 그렇게 강제로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2여 명은 우리 조합원이 아닙니까? 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분명히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이 있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갖다가 끝까지 챙겨야 되는 그게 조합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오전까지 됐는데 오후에 마지막이 안 됐기 때문에 강제가 발생했다. 그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이은희 위원장이 우리 그 월성본부 그 간담회 할 때도 포착이 안 돼 그 이야기 했고요. 오늘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인드라면 내년에 또 20명이 됐지 10명이 됐지 30명이 됐지만 또 강제 이렇게 하면 포착이 안 됐다고 그렇게 하고 또 넘어가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10여 명이 됐는지 20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합원인지 아닌지 허리도 되는 패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을 이제 한 거고 내용은 이제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가 적당한지는 한번 상에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은 조합원이 아니냐는 말에는 조합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15년차 인사이동이 사실은 아니더라도 기존에 우리 정기 인사이동 때 뭐냐면 사업소의 불균형에 따라서 사실은 정기 인사이동에도 나긴 했었죠. 일반 정기 인사이동으로.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한 거를 10명이는 버려도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업장 좀 차이, 인력에 오고 싶은 사업장, 그런 사업장 차이에서 발생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석종 대변에 했듯이 이제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10여 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끝나고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잡고 한 거고요. 예, 하여튼 이건 검토해서 명칭에 대한 건 상임에서 또 수정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그 직원 강제 인사이동 저지 관련해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강제 인사이동이 이게 하나의 우리가 그 회의 주제 내용인데 여기서는 구성을 어떻게 했고 이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강제 인사이동 저지를 다 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쟁점 사항을 제대로 올 사업으로 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해나갔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뭐 10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한 사람 강제 저지했으면 한 사람 그건 안 한 겁니까? 그럼 회의가 뭐 이렇게 진행되는데 좀 회의가 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 중앙위원회 하나의 의제 내용이지 그것이 뭐 전부 다 100% 했다 안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여기 있는 그 지부위원장 이상 아닙니까? 사실 조합원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을 하고 동떨어진 어떤 똑같은 문구를 보고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 조합원 따로 그 여기 있는 분들 따로 노동조합을 하는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위원장이 우리 월성본부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포착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부분 할 때 상당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간담회 할 때 마지막까지 제가 했었는데 뭡니까 두 가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그걸 강제 인사했습니다. 그때 우리 조합원들 반이 사실 오랜만에 중앙위원장이 왔는데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게 사실 보면 예의가 아닙니다. 근데도 반이 나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중앙은 그렇게 하는 게 이해되는데 김영재 위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누구한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부위원장 같은 게 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주요 계획들 실적하면 실적을 갖다 누가 이리 봐도 강제인사를 저지면 저지한 걸로 보지 이걸 갖다 한 명 10명 됐다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뢰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걸 강제 인사이동 저지하는데 노력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순환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선순환 하기 위해서
울진 그 뭐 유인책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사지망이라는 회사의 어떤 덫이랄까 그런 쪽에 해가지고 결국 강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그럼 강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잠깐. 예. 아니 나도 사업 계획을 짜고 나도 본부위원장으로서 하는데 투쟁을 한다 이거요. 결과가 미흡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투쟁이 전개된 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저희 강제 인상 저지 투쟁을 열심히 했다 이거지. 저지를 했어. 50% 하고 50% 하고 50% 못했어. 하더라도 지금 50%한 건 진행한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예, 제가 중재를 할게요. 하여튼 요거는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까 자 잠깐만요. 제가 중간하고 그 다음에 박민철 우리 중앙위원이 제가 뭐 강제 인사를 그거를 했다고 해서 그 말을 하니까 저하고는 반이 나간 거 아니죠? 그죠? 그래도 많이 나갔지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팩트를 뭐냐면 폐해를 선언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전 시간도 다 돼서 다 나간 다음에 몇 명 안 남았을 때 했죠. 남은 기중에서 이인희 위원장이 인사 이동에 대해서 포착 안 된 뭐 10몇 명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포착 못해 그 말에 실망해서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폐해를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앉아 있는 그 우리 조합은 마지막까지 중앙위원장의 어떤 희망적인 그런 어떤 그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본 거하고 좀 달라서요. 예. 예, 저기 먼저 드릴까요? 예, 먼저. 그 존경하는 이인의 이건 뭐 이렇게 저거 할 거 아니고 우리 저 존경하는 김현진의 감정사 할 거 아니고요. 물론 그 용어의 선택에서 뭐 다소 이렇게 좀 저를 풀어 있고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아까 박민철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인사이동에서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솔직히 인사이동에서 강제가 없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작년에 한 번 있으니까 희망자의 하늘수만 했으니까 예? 그죠? 한 번 딱 있었어.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바닥에 지금 한 14년째 부르고 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강제는 인사이동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강제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런 강제가 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해야 되는데 선순환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선순환 부분이 선순환이 아닌 거예요. 엄연한 의미에서 그런 데서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주요 시점에서 2014년도 직원 강제 인사 이동 저지 못해놓고 뭔 저지했다고 하느냐 일리가 있죠. 또 우리 김영재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 저지 소수 실패죠. 그러면 그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완벽하게 저지한 게 아닐까. 근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김영재 위원장께서 하신 얘기가 더 해소가 저게 더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직급별 차별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했습니까? 일정 부분 했죠. 일정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 인사 이동도 일정 부분 다수를 보호하고 소수는 챙기지 못한 거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주요 실적에 다 100%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다 100% 저분들이 요구한 거 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제목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 현재 우리 이인희 위원장님께 이 부분이 뭐 표현이 부적절하다 하고 저거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을 우리 박 총리께서는 적극 받아들이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박인경 중앙위원회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2014년도 직원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의 목소리도 중앙에서 충분히 아마 의장님도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2015년도
직원 인사이동 때 보완해서 노동조합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된 그런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회의 자료에 라 항목에 보면 정기 인사이동 관련해서 2014년도 직원 정기 인사이동 결과 해가지고 그 박스가 있는데 어떤 그 2014년도 직원 인사에 대한 결과를 좀 표현을 좀 객관성 있는 그 데이터를 좀 달리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냐면 지금 보니까 사업소 원전만 지금 4개 해서 사업소별로 이제 전출 인원하고 전입 인원 했는데 그 진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충원율로 보니까 본부 전체 정원 대비 현원 지금 충원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정기 인사이동 그 전출과 전입에 따른 그 충원율이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빛에 지금 41명이 전출을 했는데 23명이 지금 들어왔어요. 충원율이 지금 91%라고 지금 표기되어 있는데 전체 본부 각 본부별로 그렇게 충원율을 표기하기보다는 전출 대비 전입 그 충원율로 좀 이렇게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정말 이 데이터가 이 블록에 포함될 거랑 그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그 원전 그 전 직원 4지만까지 이렇게 자기 신고 썼는데 그거에 따른 이렇게 선호사업소, 기피사업소 어느 본부가 몇 프로 이렇게 1지망에 썼고 4지망에는 어떤 본부가 4지망을 썼는지 정확한 그런 데이터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전출 대비 전입의 율이 보다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를 선호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전체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왜 네. 그런 요구를 하냐면 이번에 15년차 관련해서 대상자가 몇 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몇 명이 전출을 했고 또 몇 명이 전입했고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또 전사적으로 전 직원의 이번에 4지만까지 그 자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데이터로 여기다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의장. 네. 연관된 얘기라서 뺏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를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오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 결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이 결과에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인사 이동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갔고 이런 걸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불어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건 또 질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울에서 올렸던 명단이 있습니다. 몇 명? 68명 이상을 올렸던 걸 기억나는데 오래돼서 좀 까먹었는데 또 올렸는데 대폭 줄여서 인사 관련이 났어요. 근데 역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본부장님이 사인을 해서 본사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대폭 줄여가지고 인사 관련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노동조합에서 한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한 건지 회사에서는 당연히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왜 노동조합은 회사가 줄이려고 하면 이렇게 싸워서라도 보내려고 하는 노력은 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표만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 다음에 또 이렇게 각 본부에서 유사 발령을 내겠다고 협의를 해서 본부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사인해서 올린 명단이 또 줄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줄였는지 아니면 노조가 줄이자고 했는 건지 아니면 서로 합의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회사가 줄인다고 하면 왜 노동조합은 보내야 된다는 말을 안 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은 울진 거기 인력 그 문제 때문에 강제가 많이 발생되느냐 발생되지 않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명단에 대해서는요. 실제로 이제 우리 울진총회에서도 실제로 그때 조합원 간담회 할 때 기준에 대해서는 알았으나 사실 명단은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라고 해서 최남철 위원장님께서 그 명단을 중앙에 보고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끝나고 나서 저도 왜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명단이 저가 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획처장, 사무처장이 주로 대기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았냐 했더니 중앙에는 그게 명단 자체가 노조 보리본부 울진본부 노조에서 들어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울진의 다화의 문제는 기획처장이 실제로 실무했으니까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니까 기획처장한테 한번 보충 설명을. 문안에 있습니다만 하늘본부 전출 이동 현황해가지고 보직 이동 요청서가 68명 온 거 맞습니다. 제가 명단을 본 바는 없고요. 68명이 보직 이동 요청이 왔다 하고 회사로 들었습니다. 인사처에서. 그런데 실제 발령이 난 인원이 60명이고요. 실제 발령이 난 인원은. 물론 울진에서 서열화한 명단 외에 UA라든가 별도의 고충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나간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울진 68명을 한 명 한 명 글쎄요 뭐 한강 같은 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비율을 들어서. 그런데 울진 인원 68명을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다 보내줄 만큼 그런 여력도 없었고요. 제가 이거 처음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68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68명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60명이 났다는 거죠. 일정 부분 상당수는 그 인원이 포함이 돼 있겠지만 몇 명이었죠? 몇 명이 뭐 10명 정도가 그 신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발령났다. 지금 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요청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68명 보직 이동 요청자 중에서 그 요청자가 다는 아니지만 60명이 발령했다. 맞죠?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신 이거는 인사위원회 각 사업소의 총무팀에서 해가지고 다 올라왔습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다가 각 사업소에서 이게 원하는 만큼 만약에 하늘본부에서 100명을 원한다 그러면은 각 사업소에서 100명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조율을 하다 보니까 60명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개입한 건 없고 회사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 하늘본부 인사 이동이 그랬어요. 하늘본부에서 인사 이동 60명 이상 나가는데 80명씩 나간 적도 있어요. 나간 적도 있거든요. 데이터가 다 있으니까. 나갔는데 다른 본부에서 하늘본부로 안 들어온다고 안 보낸 적은 없어요. 왜 유독 이번 집행부만 그렇게 했는지 되게 궁금한 거. 역대 쭉 인사 발령이 났어요. 계속 났는데 한 번도 다른 본부에서 울진본부로 들어오는 인원이 많아서 더 많이 보내준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계속 신입 직원을 받으면서 다 보내줬어요. 근데 왜 유독 이번 집행부에서만 회사가 그렇게 요구하니 그걸 받아줬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좀 신입 직원 계속 받아서 지금 쓰고 있고 그 대부분 신입 직원 비율 높은 것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왜 그거를 노조에서 받아들이고 넘어갔는지.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하늘본부 위원장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발령을 내서 이제 하늘본부의 위원장의 입장을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각 사업소의 대표라는 분은 그 전에 그 하늘본부 예를 들면 하늘본부 위원장님과 68명이나 뭐 70명이나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고려에도 마찬가지고 월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이 얼마큼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가지고 본부위원장들하고 다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협의는 했을 겁니다. 했는데 그 상황에서 각 본부별로 온 그쪽에 그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분들이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라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못한 거고 밤에 들어가는데 인사위원회 그 인원 조정할 때는 노동조합에서 참석 안 합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방향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노동조합에서 인정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자꾸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 하고 그냥 한 번 더 들으면 그냥 참겠습니다. 예, 맞아요. 개입하고 안 하고 뭐 전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원래 올라갔던 거하고 상황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지금 설명하듯이 헌우 본부위원장이나 우리가 뭐 헌우 본부위원장이 미워서 전하기 싫으면 본부장하고라도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그냥 줄어서 나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위원장님이 절대 입지는 않고요. 위원은 없고 내용을 몰랐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그 인원 조정 정원 관련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다 저희들한테 대비로 해가지고 그 안에서 위원들이 조정하는 거지 노동조합이 어떻게 했다가 최종 명단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절대 위원장이 미워가지고 전화를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희들도 새벽까지 대기하면서 있으면서 계속 명단을 받으려 했고 위원장이 요구하신 만큼 갔으면 원했고 또 고려본부에서는 원하는 만큼 안 갔으면 원했고 다 저희들이 마음 그 마음이지 위원장 절대 미운 건 아닙니다. 고려일발 고민철입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질문할까 해서 이 앞에 위원장님께서 그 대의원 간담회 할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회의 자료를 보니까 그 6번 기타 주요 추진 실적에 노사협의회 2013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해가지고 그 총 15건 안결 종결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9번이 있습니다. 29번에 시간 외 근무수당 14% 삭감을 원사조치 복귀한다고 했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그 OH 시간 외 수당 14% 까진 거죠? 예. 거기 예. 그래서 까진 걸 올해 지급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래서 그 올해 고리 1발 그리고 고리 2발 신고리 1발 OH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올해 OH 시간 외에 계획안을 보면 86%에서 93% 증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원래 OH 시간 외 수당은 100%인데 올해도 따지면 마이너스 7% 감소거든요. 요 계획안으로 보면 회의자료를 보면 올해 따지면 114%가 나와야 되는데 왜 93%가 나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기에 올해 연말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소급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소급을 하면 어떻게 소급을 해줄 건지 또 사업 계획안에도 이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표현을 잘했어야 되겠네. 이렇게 쓰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뭐냐면 5월 시간에 수당 작년에 14% 그죠? 그거 됐어요. 그래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실제로 100% 전정으로 100%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비부서에 대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비부서의 비성장성인 거 이런 거 복구하는 게 처우 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것을 되는데 회사는 자꾸 공정 얘기를 하는데 공정이 그렇더라도 총인건도 우리가 감당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줘라 이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4%는 일단은 14%에서 7%는 일단 먼저 선조치. 그 다음에 후조치는 100%에 대한 거는 임금 협상 때 해서
지금 한 것도 소급이지만 그때 하는 것도 그 5월 기간에 대한 시간에 복귀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제 생각이고 회사하고도 얘기된 겁니다. 네. 예, 잠깐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걸 13년도 사업계획 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든 그래 지금 말로만 소급해 준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닌가 싶습니다. 아예 노사협의를 넣든다든가 그러면 사업계획 안에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 합하면 21%입니다. 21%를 올해 연말에 소급을 한다는 걸 좀 잠깐만. 예, 올해 작년 거는 여기 보면 작년에 14%도 준비했거든요. 그 올해도 오발 수당 시한외 수당이 93%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7%가 감소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합하면 총 21%가 됩니다. 여기 의견 일치라고 된 것들은 이 안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의견 일치를 본 건데 그 의견 일치가 13년 임금조섭 안건을 이관하는 걸로 종결이 된 거지 이것이 합의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14년도에 한 거 아니야 우리? 이거는 13년도고 14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그러니까 요때 29번 안건 정리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그 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임금 교섭 안건으로 이관하면서 안건을 종결한 겁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가 아니고 안건을 노사협의회 안건에서 임금 교섭 안건으로 넘기면서 여기 노사협의회 안건은 종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알겠어. 예. 뭐냐면 이거 13년도 그 실적에 대한 보고예요. 그래서 13년도는 이렇게 끝났어요. 자, 14년도 뒷장을 보면 14년도 1분기 노사의 본회의에서 실제로 그 논의가 있었거든요. 올해 거. 그래서 여기에 그걸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게 빠진 것 같아요. 이상진 동지 노사대책국 그죠? 얘기 좀 해줘요. 여기에 넣어야 돼요. 14년도 1분기 때 그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임금 안건으로 하는 예. 것으로 맞습니다. 지금 사무처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1분기 임금 관련 부분이니까요. 임금이 우리 임금 교섭을 하면 노사협의 안건이 있으면 임금 쪽으로 또 넘어가고요. 임금 쪽에서 정리가 안 되면 다시 또 노사협의에 넣어서 또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에서 1분기 쪽은 지금 저희들이 14% 완전 그 100% 원상 복귀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미결 종결로 이거는 이제 완결이지만 미결 종결로 이렇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 사업계획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사업계획 부분을 다루지는 않고 있지만 그 14년도 사업계획 보면 정비부서 처우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오버월 시간에 수당하는 및 뭐 특수특무부시 현실화해 가서 있고요. 저희가 정비 분야 그 실무 분과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14년도 사업 계획 정비부서 처우 개선해 보면 그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는 오발 OH 시간의 수당은 정비부서 체육 개선이 아니고요. 발전소의 OH 시간의 수당이죠. 그거 같이 연계한다는 거는 좀 아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복구하면 되죠? 예. 예.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 그러면 이게 지금 29번 상황에서 13년도 임금 교섭 안건을 위반한다 했는데 13년도 임금 교섭 안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원의가 안 됐었고요. 62차 중앙위원회 때 임금 교섭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우리 임금 교섭 설명회 할 때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었고 중앙에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014년도 그 OT 규정 나오기 전에 중앙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해줬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공문을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죠. 60차에 그 회의록이 보면 나와 있어요. 예, 62차 회의록은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 마이너스 지금 93%니까 7%에 대한 부분을 노사 협의하기 전에 중앙위원회 때 결과에서 알려주셨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것도 지금 문구가 틀렸는 거죠. 2013년 임금교섭 방권을 위반, 가로 해가지고 위반이 안 됐었잖아요. 62차 중앙위원회 때 한 번 더 이야기를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규정했을 때 분명히 노사 협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거 114%를 해줘야 되는데 왜 93% 합의를 해줬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궁금한 거는 왜 합의를 해줬냐 그 부분에 답변만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잠깐만요. 중앙에서 왜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면 회사에서 공문을 내려면 안 되죠.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합의한 적은 없고요. 지금 현재 오버월이 지금 우리가 보통 작년 10월 달에 시간의 근무수당이 결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시간의 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특수근무비가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5월 때 되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회사에서 먼저 93%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급을 한 겁니다. 했고 지금 인건비가 작년 대비 1.7%지만은 지금 정비부서라든지 발전소 현재 이게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계속 수행은 100% 지금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지금 현재 93% 지금 현장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먼저 취급한 거에 대해지 저희가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선거 기간에 2월 달에 86%가 나왔는 겁니다. 선거 기간 전에 한참 할 때 지난 4대 재평부에서 이것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왜 100% 나올 게 83%밖에 안 나왔냐고. 그때 다 우리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복구시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도 회사가 합의 없이 노동조합하고 이거는 협의 없이 해나가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뻔히 알면서 지금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뻔히 다 알았잖아요. 알면서 협의도 아니고 합의도 아니고 회사가 93% 하도록 놔둔 거잖아요, 지금. 예, 다 좋습니다. 그럼 돈을 지급하겠다는데 그럼 지급하지 말할까요? 114% 달라고 해야죠.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까지 해가지고 우리 계속 요구합니다. 요구하고 있다잖아요. 합의 본 적 없고 협의 본 적 없다는 거. 왜 그걸 안 믿어주시죠? 아니, 믿는 게 아니고 그 노사 협의 사항이잖아요. OT는. 그래요, 협의 사항인데 협의 없이 왜 협의 없이 돈을 나가더라도 그때 놔두면 되나? 그러면 작년 2월 달에 4대 재평부에서 돈 줄 때 우리 다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기를 할게요. 지금도 여전히 회사는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연속되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를 못 시킨 거죠. 합의를 한 게 아니라 복귀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14년도 오고 올 때 우리는 도전하는 거고요.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선거가 있기 전, 사실 보통 이럴 때 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 요구했죠. 요구했는데 회사의 일관된 논리는 공정이 이제는 열세졌기 때문에 그 논리를 계속 두고 나는 거예요. 작년에 요구했지만 안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올해 도전하는 거 보고 그래서 사장하고 있는 첫 번째 올해 처음 노사협의에서 그거 좀 사장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를 해서 실무에서 접촉을 해서 지금 반복구 연말 반복구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반은 이미 복구한 거고요. 됐죠?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예. 일단 우리 2013년도니까 그죠? 우리 작년 사업했던 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린다 그러면 자 통상임금 외에 통상임금만 우리가 좀 우리 조합원들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참여했던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조금 미흡한 면이 많아서 2014년도 보니까 뭐 성과급 균등분배라든지
그래서 좀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게 우리 앞으로 우리 한선 노동조합이 발전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통상임금 제외하고는 결국은 우리 뭐 법적 투쟁 또는 우리 외부 조직의 힘을 빌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나 우리 한선 노동조합이 2013년도에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죠. 하나 질문드리면 우리 그 퇴직인력 내가 저번에도 중앙위원회에 와서도 퇴직인력 활용하는 거는 좋대 감독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는 현장 퇴직인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퇴직인력 퇴직했던 걸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의미 자체는 나는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퇴직인력을 그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정비부서 처우 개선비를 썼으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지금 30명 뽑는 걸로 합의하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30명이면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잡비로 쓰겠죠. 정말 현장에 차라리 조합원들 현장에 그에 대한 일하는 뭐 쉽게 말하면 다가비를 조금 더 주는 게 훨씬 나은 거지. 책임 업무가 없는 사람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수원에서는 실제로 진짜 쉽게 말하면 퇴직인력 오시면 정신 차려야 되고 시답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퇴직인력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SLP의 오더를 발행할 수 있고 현장 KPS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잡이 있지 않는 이상은 퇴직인력은 현장에 도움되지 않는다. 차라리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써야지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택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중앙노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택 쉽게 말하면 사택은 우리 자치조직입니다. 자치조직. 그런데 뭐 좀 안 좋은 곳에서 다른 타 박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관리비를 회사가 개입해서 관리비도 책정을 하고 집행도 하고 또 그 사택관리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는데도 회사에서 인사권을 다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내고 내 사람을 뽑는 거고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쓰는 거지 회사에서 왜 가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회계 처리하는 거 내 돈 상대방이 회계 처리해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자치적이면 자치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회사는 돈도 안 내놓고 나서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 조합원들 직원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저기 서울의 중앙에 그러면 중앙 내용이 잘 모르시면 회의만 열어달라. 회의만 열어주면 거기서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지부 단위로 공부 단위로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그 아까 시간의 수단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그 시간의 수단 관련은 노동자하고 최소한 협의까지 거치지 않고는 문서를 내려 보내지지 않습니다. 보통 잠정 협의안 해가지고 내려주는 경우가 생기지만 노동자하고 협의도 없이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그 문서가 4월 29일 날 사업소에 떴습니다. 그럼 본업 동안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뭘 했는지 그게 노동조합하고 협의도 없이 내려왔으면 말 그대로 문구를 수정하는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거는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은 전부 다 노동조합이 협의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 문서로 봤을 때는 왜 이게 다 우리 임금이니까. 근데 그 문서 봐가지고는 협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문서였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노동자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가시면 이번 주 중앙위원회 마치면 이거는 회사의 일방적인 시간에 그 배분을 한 거고 잠정 우리는 노동자한테 협의해 준 게 없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앙노조에서. 올해 말이요? 올해 나온 네, 그렇죠. 올해 나온 거예요. 86%에서 93%로 조정된 거 말이죠? 예, 그거 인정을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아니죠. 제 얘기를 일단 다 얘기하세요.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3월 24일 날 저희 우리 사무기 월성 사무기가 3월 15일 날 발전소 그 비상전기가 돼서 한 2주 동안 우리 현장의 조합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3월 24일 날 그래서 우리 정상적인 개통 배임을 하고 나서 제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우리 시간회를 좀 배정해달라. 자,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회가 임금이라서 어떤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노동자 활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시간을 배정 안 하고 지금 현장에 내려와서 사무기 거 10월 달에 할 거 빼가지고 써라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어요. 이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시간을 배정을 하지 말든지 사무기 걸 빼가지고 지금 집행해라. 그래 사무기 거는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정을 줄이라.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조치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런 퇴직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단체 협약에 부속 합의를 한 거예요. 그죠?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있는 인력에 대해서 그냥 고생된 거 돈을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냐의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퇴직 인력에 대한 그것의 부속 합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공식적인 거예요. 그죠? 공식적으로 노동조합과 체결한 거에 대한 후속 조치이고요. 그 다음 정비부서가 지금 굉장히 언더티어에다가 가지 않을 부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인력을 급하게 충원해야 되는 면에서 인력 100명을 정비부서만을 위해 배치하려는 그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사택자치 조직에 대해서 감사가 지적해서 노동조합을 사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못한다고 해서 사인하지 않은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좀 더 추가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2013년 시간에가 그렇다는 거고요. 14년도 정비부서에 대한 100%의 복부는 우리의 정책이고 지금 반에 내려간 거는 일단 반 지급해라. 그렇게 해서 반 복구된 거고 연말에 더 소급해서 반을 복구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에 대해서는 협의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협의했죠. 그럼 금방 또 협의 안 했다 그러고. 아니 13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3년도의 거는 회사가 사실은 이전 집행부가 했었어야죠. 근데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갔죠. 따라서 복구하라는 중앙회 회의가 있었고 우리도 계속 그 회의의 결과에서 주장을 했죠. 근데 성공시키지 못했죠. 예. 중앙부처에서 올해 복구 못한 7%하고 작년에 14%까지 합쳐서 21% 정도 되지 않습니까? 21% 자원은 이번 2014년도 임금 급습할 때 급습하겠다. 그래서 조합한테 알려줘야지 이게 오해 소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세상의 일들이 노조가 맘만 먹으면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동해방 다 됐죠? 노동조합 그잖아요. 세상에 상대가 있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되는 것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예, 먼저 들어. 회의 규정상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시키기 전에 회의 규정 같은 게 저 의장님, 단체협약 부속 합의안 시행 퇴직 직원 인력풀 구축 이 적극 활용 이 부분은요, 우리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장님이 판단하신 게 맞고요. 지금 이게 단체협약의 부속 사항인데 어쨌든 이행한 건데 월성은 필요 없는가 봐요. 저희 수역에 지금 인력이 엄격하게 모자라는데 좀 원자력 쪽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인력은 전부 다 퇴직 직원이라서 좋으니까 우리 한강이나 양수로 좀 전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면서 예,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는 이 자료가 이게 누가 작성하시는지 몰라도 굉장히 자료를 작성하면서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지금 퇴직 직원 활용 이 부분에 보면 사업소 배정이 일어나고 전체 퇴직 인력이라고 되어 있고 슬래시 계약 직원 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전체 퇴직 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합원 순지 이게 전체 퇴직 인력이 아니에요. 저희 한강의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퇴직 인력이 아니거든요. 부속 합의안 시행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마치 전체 퇴직 인력이 상반기 때 3월달 퇴직자가 총 30명인데 이게 간부 포함, 모든 직원 포함 30명인데 절반인 50%를 활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아닌 걸 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본문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령 및 양수를 보면 퇴직 직원이 지금 3명인데 1명은 활용했다라고 되는데 퇴직 직원 중에 여기서 조합원 수가 우리 발전 직군만 3명이었어요. 발전 직군만 조합원 수가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명이 채용되는데 이 1명은 간부였습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이런 통계를 낼 때는 정확하게 여기다가 전체 퇴직 인력이면 여기 사무 뭐 원자력이면 원자력, 만약 발전 기술직이면 기술직 이렇게 표현해주고 전체라 하면 모든 직군을 총망라한 퇴직 인력이어야죠, 그죠? 그럼 우리 조합원 수만 따졌으면 우리 조합원 수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3명은 우리 한강수의 조합원 수만이에요. 양수에도 퇴직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이 통계가 어떻게 뭘로 근거를 작성했는지 그리고 엉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정을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다음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가면 그 2013년도 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는 2분기, 3분기, 4분기, 2014년 1분기에 들어가 있는 게 원하네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사분기, 2013년도 1사분기는 지난해에 저걸로 들어갔고 2013년도 2사분기부터 2014년도 1사분기 협의회 결과까지가 이 자료에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원안이다. 그리고 자 우리가 통상 5월달에 대연대를 하지 않습니까? 5월달에 대연대를 하면 거기에 중앙 부의안건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죠. 각 본부하고 지부가 다 보내놨습니까? 그럼 회의 자료에 보면 나중에 대대 자료가 작성된 거 보면 뒤에 부의안건 해갖고 쭉 리스트가 망라됩니다. 그죠? 그런 리스트를 받으면 중앙에서는 이제 2, 4분기 협의회부터 2, 4분기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급한 문제부터 선별을 해야 되겠죠. 2, 4분기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3, 4분기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4, 4분기는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다뤄와야 되고요.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 1, 4분기 같은 경우에 추가 안건이 기존 안건 말고 추가 안건이 있느냐라는 있으면 보내달라는 게 이상진 국장으로부터 메일 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렸는데 8건인가 올렸는데 한 건만 딱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 회의 자료에는 지금 그 1사분기 다른 그 건도 지금 없어요. 보니까. 그럼 8건 중에 한 건만 달았어요. 그러면 왜 나머지 7건이 폐기됐는지 다루지 못했는지 그걸 적어도 메일이나 전화로 현장 조직에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중앙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딱 7건 다루지 않았습니다. 안 왔고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날아가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세월호와 함께 침몰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거 알려주는 게 맞죠. 이러이러한 사정을 해서 이런 안건을 다루지 못했고 이런 부분은 이런 때문에 다루지 못했다. 적어도 전부 다 글로 표현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루지 못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다루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양해 구하면서 이런 소통 과정을 갖는 게 저는 현장과 중앙이 교감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막 버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저는 부실하다. 이 자료는 아까 얘기했듯이 2, 4분기부터 금년도 1사분기까지 전부 다 안건이 어떤 걸 다뤘고 어떻게 됐다. 망라되는 게 맞지 느닷없이 4분기부터 나와 있고 안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앞에 통계 부분도 지금 굉장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오차를 가지고 있다. 난 다른 원전 보면 모르겠다. 그리고 원전 보험의 퇴직 지원을 활용하는 게 그 남는 인력은 전부 수용 양수로 보내주면 기꺼이 수용하겠다. 이상입니다. 예, 3차장. 퇴직 인력 퇴직 인력 관련 그 30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다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회사에서도 이거를 하면서 활용 직무를 정했습니다. 그 활용 직무에 보면 30명이 있는데요. 그 활용 직무에 대한 30명이고요. 전체 퇴직 인력 중에 이 활용 직무에 해당되는 사람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명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노사협의회 결과는 저희가 정리를 할 때 종결 안건 위주로만 지금 올려놨습니다. 워낙 그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분기 협의에서 종결된 안건만을 올렸기 때문에 3분기, 2분기, 3분기 어떤 그
협의 안건은 빠진 걸로 저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요. 우리가 지금 앞에 지금 성실하게 설명하시면 앞에 회사에서 품질 내 교육할 자료를 해갖고 30명이 표를 하다라고 인정했다. 네? 그죠? 그 중에 상반기에 15명 쓰고 하반기에 15명 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100% 다 쓰는 걸로 되죠. 근데 자, 이 30명이 전체 퇴직 인력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퇴직 인력이 몇 명인데 총 몇 명인데 몇 명을 해당하고 있다. 그게 어떤 수준을 남는 게 맞는 것이지. 예? 30명 딱 잘라서 다 쓴다. 그럼 100% 다 쓴 거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고쳐주는 게 맞죠. 전체 퇴직 인력이 얼마인데 감관 몇 명 채용됐고 조합원이 몇 명 채용했다. 그래서 우리 노조인들이 이게 그러니까 간부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건지 조합원한테 제대로 왜 혜택이 오는 건지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만들어 지금 달라는 게 제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뭐 이걸 설명하자고 했습니까? 잘못됐다. 그럼 이걸 수정해달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자료 자체가 이게 좀 뭐 이해를 돕는데 부족했다면 저희가 그럼 보충을 하겠지만 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지금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고 거기에 더해서 전체 퇴직 인력 중에서 몇 명을 이번에 채용했다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그 자료에 대한 어떤 큰 오류는 없다는 거죠.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물론 그렇게 더 보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게요, 회사가 작성한 자료 갖다 그대로 카피 갖고 올 게 아니라 우리 노동조합에 맞게끔 편집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조합원들 몇 명 채용됐습니까? 한 말씀 해보세요. 우리 조합원들 몇 명 채용됐죠? 15명 중에? 저번에 우리 기획수장이 정리한 자료 있지 않나요? 우리 총 퇴직 얼마 뭐 그중에. 네. 상반기 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조합원들이 볼 때 30명 퇴직했으니까 30명 퇴직했는데 다 재활용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답은 있지 않습니까? 큰 말씀 해주세요. 보충 자료 좀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보충. 의사 진행 발언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35분 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게 2013년도 사업 실적이죠. 사업 실적이 대원대에 보고하는 안건인데 이 정도 1시간 정도 사이에 제가 보니까 기타 토의에서 논의돼야 될 것부터 시작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의원들이 한 번 더 그럴 겁니다. 대의원대회 때 자료는 충분히 중앙에서 충실히 자료를 해놨고 그걸 믿고 이 정도면 2013년 사업보고는 중앙에서 이제 대의원대회 때 다시 한번 걸러질 거니까 더 필요한 거는 메일이나 전화로 주시고 지금 다음 차기 안건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차기 안건을 위해서 우리 한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의합니다. 10분 정도 정의하자고요? 종결하고 정의하자고요? 아니면 정의하자고요? 종결하고 정의하자고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예, 발언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안이 있었고 제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사업 내용 실적에 대해서는 종결시키고 5분간 10분간 정해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까? 네. 종결시키고 정해하겠습니다.